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은 소스 코드에 추가된 보충 정보로 메타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어노테이션은 프로그램의 행위를 변경시키거나 의미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에 컴파일과 같은 다양한 도구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이처럼 assign 다음에 어노테이션명이 옵니다. 자바 언어는 이와 같은 유용한 내장 어노테이션을 제공합니다. add override annotation은 메소드에 적용할 수 있고요. 해당 메소드가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재정의할 메소드 이름을 잘못 작성했을 때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 에러를 표시하게 해서 오류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슈퍼 클래스에 override 메소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클래스에서부터 파생하는 서브 클래스가 이 override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오타로 인해서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잘못 작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add override annotation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자바 컴파일러는 서브 클래스에 정의된 이 메소드가 재정의된 메소드가 아니라 서브 클래스에 정의된 새로운 메소드로 인식하고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에 add override annotation을 지정하면 자바 컴파일러는 이 override 메소드를 잘못 재정의 된 메소드로 인식하고 컴파일 시에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해 보면은 이처럼 에러를 발생시키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기로 하죠. add duplicated annotation은 클래스나 메소드 필드에 적용할 수 있고요. 지정된 클래스나 메소드 필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말아야 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의 기존의 메소드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 add duplicated annotation을 지정해서 해당 메소드를 다른 소스 코드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때 자바 컴파일러가 경고를 발생시키게 함으로써 해당 메소드의 잘못된 사용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 클래스에 public void old 메소드가 있다고 할 때 이 메소드를 deprecated annotation을 지정하면 만약 코드의 어디선가 이 old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있다면 슈퍼 클래스 equal new 슈퍼 클래스 하고 슈퍼 클래스의 old 메소드 해서 메소드를 사용할 때 빌드해 보면 이처럼 old 메소드가 deprecated 됐다고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 as suppress warnings annotation은 컴파일러가 발생될 특정 경고를 억제하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메인 메소드에 add suppress warnings deprecation 하고 이 deprecation 경고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해 보면은 이제 어떤 경고도 발생시키지 않죠. 이들 어노테이션은 자바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이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프레임워크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도구는 클래스나 메소드에 지정된 어노테이션 정보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바 언어가 제공하는 리플렉션 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리플렉션은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스프링 웹 프로그래밍과 자바 프로그래밍 고급 과정에서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노테이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리플렉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who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method file 해서 시스템아웃 println에서 jdk 8 버전용 메서드 그리고 public void method 11 해서 시스템아웃 println에서 jdk 11 버전용 메서드 그리고 public void method 17 이렇게 해서 시스템아웃 println에서 jdk 17 버전용 메서드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8에는 at deprecated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JDK 11 버전에서는 메서드 11 메서드를 호출하고 JDK 17 버전에서는 메서드 17 메서드를 호출해야 한다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은 클래스에 관한 정보를 실행 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리플렉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을 사용하는 첫 번째 작업은 클래스를 표현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자바에 내장된 클래스로서 java.lang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클래스 이름 다음에 .class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cls equal who.class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클래스의 get 메서드는 해당 클래스의 메서드 정보를 메서드 클래스 타입의 배열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메서드 배열 메서드 equal cls.getMessage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문을 사용해서 클래스에 포함된 메서드 목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메서드 그래서 시스템하고 println에서 메서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해 보면은 이와 같이 메서드 목록을 출력합니다. 여기에는 이 foo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 외에도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들도 포함되죠. 메서드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해당 메서드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8 equal cls get method 해서 메서드 8 그리고 예외를 스라우즈구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etFields나 getField, getConstructors, getConstructor 이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필드와 생성자에 대한 정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에 지정된 어노테이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getAnnotations와 getAnnotation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nnotation 배열 annotations equal method get annotations 이렇게 하고 다시 for annotations 해서 system out printf 해서 /t %s /n 그 다음에 annotation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이와 같이 메소드의 어노테이션 정보를 함께 출력하고 있죠. 이러한 리프렉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바 클래스를 사용하는 도구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에서는 Deprecated Annotation이 지정된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하지 못하게 하고 이 메소드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클래스를 감싸는 프록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프록시 클래스를 원래 클래스를 대신해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록시 클래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프록시 그리고 private foo는 new foo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이게 private 클래스 cls 그 다음에 생성자 proxy 그래서 this cls는 foo.class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method file foo.method file 메소드를 호출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void method 11 그래서 여기서도 foo.method 11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public void method 17 그리고 foo.method 17 이렇게 호출하기로 하죠. 그리고 foo 클래스 대신에 이제 proxy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roxy equal new proxy 그 다음에 proxy dot method 8 이때 proxy 클래스의 메소드 8 메소드는 foo 클래스의 메소드 8 메소드에 Deprecated Annotation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신해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소드 equal cls get method 그래서 메소드 8의 메소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스로우즈교의 예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notation에서 deprecated equal method get annotation deprecated class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if deprecated가 not equal null이면 그러니까 deprecated annotation이 있다면 그때 system.println에서 이 메소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죠. 아까 이거 잘못했었군요. 이게 메소드 11이 아니라 메소드 8이에요. 그리고 else면 메소드 8을 호출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록시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 8 메소드를 호출하면 foo 클래스의 메소드 8 메소드에는 Deprecated Annotation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해 보면은 이 메소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와 같이 메시지를 출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JDK 버전에 대응하는 메소드를 대신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JDK 버전이 11이면 메소드 11 메소드를 호출하고 JDK 버전이 17이면 메소드 17 메소드를 호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메소드가 어떤 JDK 버전에 대응되는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메커니즘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add interface 다음에 annotation 명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annotation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인터페이스 예어가 앞에 add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새로 만들기. 그래서 여기에 new version이라고 하는 annotation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nnotation 선택하고 엔터. 이제 우리는 add new version annot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 new version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add new version 이렇게 해서 annotatio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add new version annotation은 단지 이 메서드가 새 버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러한 annotation을 마커 annotation이라고 합니다. 마커 annotation. 지금 마킹만 한다는 거죠. 이 add duplicated annotation도 마커 annotation의 일종입니다. 메소드가 어떤 버전의 JDK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버전 정보를 저장할 멤버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string value 여기 코드에서 이 new version annotation은 string 타입을 반환하는 value 메소드를 멤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annotation은 메소드 선언만 멤버로 포함하면 됩니다. 이들 멤버를 우리가 구현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자바가 자동적으로 이들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들 메소드는 필드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 17 이렇게 괄호 안에 버전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자열은 자동적으로 value 멤버에 저장됩니다. add new version annotation이 지정된 이러한 버전 문자열 정보는 실행 시에도 보유하고 있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nnotation의 보유 정책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보유 정책은 어느 시점까지 annotation을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보유 정책은 retention policy 열거형으로 정의됩니다. 이 retention policy의 소스는 소스 코드 파일 안에서만 annotation을 보유하고 컴파일이 끝나면 폐기됩니다. retention policy 클래스는 컴파일 동안에 클래스 파일 안에 annotation을 보유하고 실행할 때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retention policy runtime은 실행 시간 동안에 자바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nnotation의 보유 정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add retention annotation을 사용합니다. 이 annotation은 자바 언어가 제공하는 내장 annot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etention policy 해가지고 runtime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annotation의 어떤 보유 정책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정책은 retention policy 클래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서처럼 실행 시에 annota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etention policy runtime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for 클래스에서 add new version 17 annotation이 지정된 메서드를 찾기 위해서 find 메서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기로 하죠. 그래서 private method find method pair message equal cls get message 그 다음에 for message에서 new version 이라고 하는 annotation을 메소드가
갖고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if 메서드가 is annotation present, 그러니까 이 annotation이 있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annotation이면 new version class annotation이죠. 그리고 and new version의 value가 equals 17이면 찾았죠? 그래서 이 메서드를 return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return null 해서 null 값을 반환하는 거죠. 이처럼 메서드의 is annotation prese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annotation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메서드의 annotation을 구해서 이 annotation이 null이 아니면 annotation이 지정됐는지를 확인했었죠. 이 코드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불리한 deprecated equal method that is annotation present 해가지고 deprecated class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deprecated이면 이 메서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new method equal find method를 호출해서 메서드를 구합니다. 그래서 if new method가 not equal null이면 그러면은 JDK 17 버전의 메서드를 찾은 거죠. 그래서 시스템아웃 println에서 대신에 플러스 new 메서드에 getName에서 메서드 이름을 출력을 하고 을 호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new 메서드에 invoke 메서드를 사용해서 실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것도 지정해 주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main 메서드에서 이제 throws-의 예외를 추가해 주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에서 이 메서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메서드 17을 호출합니다. 해가지고 메서드 17 버전용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우리의 예제를 좀 더 발전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JDK 버전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와 CPU 아키텍처에 따라 지정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New Version Annotation에 운영체제와 CPU 아키텍처 정보를 저장할 멤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string os라고 하는 멤버와 string arc라고 하는 멤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멤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멤버 이름과 함께 이퀄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value equal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OS는 윈도우즈 10, ARC는 AMD 64 지정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value 멤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value 대신에 버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제 이것을 버전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버전 equal 17 OS는 이번에는 Mac OS X
그리고 아크는 아키텍처는 AARCH64 ARM 아키텍처를 지정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프록시 클래스의 find 메서드에서 new version annotation 정보를 읽고 자바 버전과 운영체제 그리고 CPU 아키텍처에 맞는 메서드를 찾는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tring version equal 시스템에 get property 해서 java vm specification version 해주게 되면 자바 버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ring os에서 system.getProperty에서 os.name 이렇게 해주게 되면 os 이름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ring arc equal system.getProperty에서 os arc 해주게 되면은 아키텍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밸류 대신에 버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nd 그 다음에 new version에 .os 호출해서 이것이 equals os와 같으냐 그리고 and new version에 arc를 호출해서 이것이 arc와 같으냐 그렇다면은 해당 메서드를 반환해 주는 거죠. 여기서 시스템 get property 메서드는 시스템의 속성 정보를 읽어옵니다. 인수로 java.vm.specification 버전을 지정하면 실행되고 있는 자바 버전을 반환하고요. 자바 버전 17인 경우엔 17 이런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또 OS name을 지정하면 운영체제 이름을 반환합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이런 문자열을 반환하고요. 맥 OS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맥 OS X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리눅스 이렇게 반환하죠. 그리고 OS 아크 인수를 지정하면 CPU의 아키텍처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64비트 인텔 CPU의 경우에는 AMD 64 문자열을 반환하고 애플 맥 컴퓨터에 탑재되는 실리콘 칩과 같은 64비트 ARM 아키텍처 CPU의 경우에는 AAARC64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 메소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메소드 17을 호출합니다. JDK 17 버전용 메소드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이왕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좀 더 프록시 클래스처럼 보이기 위해서 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직접 생성하기보다는 리플렉션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주석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생성자는 클래스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게 하죠. 그리고 푸 클래스 대신에 CLS를 로 초기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oo는 this cls get constructor 해가지고 new instance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를 해주죠. 그러면 해당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구해서 new instance 메소드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그리고 앞에서 구한 CLS를 여기다가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외도 추가해 주죠.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아까와 같은 결과를 반환합니다. 여기까지 11장 열거형과 어노테이션입니다.